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TP로 간 이유는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시총 2위라는 기업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것도 이미 옛말이 된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모터보트를 띄우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챗 GTP 그리고 오픈 AI의 기술들에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돈 되는 검색 엔진입니다. 자, 검색 엔진이 돈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는 제가 평소에 자주 인용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 실적을 나타낸 그런 자료입니다. 굉장히 시각화가 잘 되어 있는 자료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게 오피스 365의 클라우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피스의 클라우드 버전이, 자, 분기 수익이 16.6 빌리언 정도를 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버전, 애저가 20.9 빌리언을 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가 14.4 빌리언을 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용이 다 빠지고 있는 게 보여요. 뭐 세일즈 마케팅, 뭐 관리 비용, 그리고 연구 개발비, 그리고 세금,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넷 프로핏이 16.7 빌리언 정도 남는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색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어딜까요? 당연히 구글이죠. 오죽하면 구글링 한다라는 게 하나의 동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은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주가 시장에서는 구글이 구글로 올라가 있지 않고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알파벳을 보면, 자, 제일 왼쪽에 보면 무려 40.7 빌리언이 바로 이 검색 엔진하고 관련되어 있는 광고 수익입니다. 그래서 서치 어드버타이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0.7, 정말 적지 않은 숫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유튜브 조금,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구글 플레이 조금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는 6.3 빌리언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구글은 바로 검색 엔진을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 수익원은 검색 엔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여서 먹고 사는 회사가 구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검색 엔진이 구글만 있는 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름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나름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바로 빙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빙에다가 바로 챗 GPT 4.0 기술을 가져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팅하듯이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검색 엔진을 돌려서 검색을 해오고요. 그 검색 결과를 요약해서 돌려주는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검색 시장 자체는 독점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게 2020년 자료인데요. 2020년 자료를 보면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무려 92.5%입니다. 92.5%면 이건 독점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독과점되어 있는 시장에서 내가 10%의 점유율을 높인다면, 자, 이건 사실은 10%의 내 점유율을 높이는 게 의미도 있지만 상대방의 10%를 뺏어온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10%의 점유율을 높인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20%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빙의 검색 엔진 점유율을 보시면 2.4%밖에 안 돼요. 자, 이 빙이 만약에 12.4%까지만 올릴 수 있다면 구글하고의 점유율의 격차는 단숨에 20%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반전의 계기가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검색 엔진에 따르는 광고 수익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 10%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돈으로 따지면 조 단위 금액이 될 텐데요. 자, 이쪽에서 얼마나 또 이 서치 쪽에 채팅을 붙이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돈이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원드라이브 뭐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클라우드에서
기존의 인프라를 이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서버 인프라, 저장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AI 인프라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분기 수익을 보면 20.9 빌리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이 클라우드 수익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클라우드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바로 아마존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AWS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지난 분기에 이 자료만 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AWS가 19.7 빌리언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0.9 빌리언이죠. 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익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 수익만 봤을 때는 살짝 앞질렀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AWS가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1등을 가져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많이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 뭐 서버나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은 이미 클라우드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한 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AI 플랫폼 이런 것들은 고부가 가치를 가져오는 장르죠. 그렇죠? 그리고 서버에 사용량도 많이 들고요. 또 사용량도 많이 드는 만큼 비용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의 결정적인 한 방을 오픈 AI의 모델들이 들어온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플랫폼에 필수적으로 저장 장치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 이런 것들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한번 데이터가 거기에 저장되기 시작하면 타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고 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여기 아마존의 이 수익 구조를 보면, 자, 아마존의 수익 구조의 대부분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70.4 빌리언이 전부 다 쇼핑몰이에요. 북미 지역의 쇼핑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거의 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약간의 서비스 비용 같은 걸 받고 AWS가 19.7인데 이 전체적인 이 구조로 보면 비용 지출이 굉장히 큰 구조예요. 아래쪽으로 빠지는 비용들이 굉장히 지출 구조가 크죠. 그리고 실제로 순이익을 보면 얼마 안 돼요. 정말 순이익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재투자해서 기술 성장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원래 이 리테일 산업이라는 게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고정 비용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순이익을 낼 수 있는 효자는 AWS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우리 집안에 형제가 셋 있는데 셋 중에 둘째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첫째하고 셋째는 아직까지 힘들어요. 그럼 둘째가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죠. 이러면은 아무래도 시간도 부족하고요. 저녁 때 학원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소년소녀 가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는 각각 알아서 수익 구조가 잘 나오는 구조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돼 있죠. 이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에서 좀 더 세게 친다면 경쟁자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로 이 챗GPT 그리고 코덱스, 또 달리2 이런 오픈 AI의 생성형 AI를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서 차별화 포인트를 좀 더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클라우드 점유율 비교인데요. 점차적으로 이제 아마존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애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 저 아래서 또 같이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결정적인 한 방이 AI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이 될 건지도 역시 살펴보면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이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챗GPT와 같은 대화형 기술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그런 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게 나와요.
최근에 발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채팅을 하면 지금 어디가 위험해? 취약점이 어딘지 찾아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말로 하면서 전체적인 보안 점검도 할 수 있고 이걸 개선해 나가는 것들도 역시 할 수가 있다. 자, 굉장히 재밌는 발상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똑똑하고 전체를 계속 살펴보는 그런 직원이 하나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동작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돈 되는 오피스입니다. 네,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고정적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진정한 캐시카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오피스 서비스에다가 네, 우리가 챗 GPT를 붙여서 만든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은 제가 또 이전 영상에 한번 찍었으니까 그건 자세히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16.6빌리언으로 굉장히 큰 포션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오피스하고요 챗 GPT가 붙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죠.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챗 GPT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픈 AI의 언어 모델을 응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이용하면 네, 내 일정이 뭐가 있고 그리고 나한테 어떤 작업을 할 때 드래프트를 작성해 줘 라고 하면 드래프트도 작성해 주고요. 다음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 줘,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이렇게 10장씩 주르륵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엑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요약해 주고 그 안에서 이번 분기에 가장 잘 팔린 제품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런 기술들은 이미 지금 현재 챗 GPT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오피스하고 타이트하게 붙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비슷한 시도들이 국내에도 있긴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라고 하는 네, 언어 모델하고 합쳐서 이제 또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폴라리스 오피스에서도 생성 AI 모델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이런 비전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와서 이쪽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시장성도 크고 그리고 또 넥스트로 넘어가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오피스 쪽에 들어가는 거대 언어 모델의 어떤 네, 발전상들을 보면 소름 끼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세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검색이에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를 몇 카피 더 판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오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를 몇 카피 더 판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색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두각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시장 가치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검색이 달라진다는 건 이전에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게 바로 책이었죠. 그래서 책을 찾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도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책들을 쭉 뽑아놓고 그 안에서 내가 한 장 한 장 가지고 와서 요약을 하는 게 예전에 정보를 다루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게 인터넷 시절이 되면서 달라졌을까요? 똑같아요. 검색 엔진에 키워드를 넣고 링크들을 쭉 찾은 다음에 하나씩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내가 요약하는 게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요약하는 게 이때까지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챗 GPT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 엔진에 챗 GPT가 붙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말로 하면 찾아서 요약해서 돌려줍니다. 자, 만약에 평상시에 우리가 미역국을 끓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엄마한테 전화를 걸죠. 그래서 미역국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여? 라고 물어보면 뭐시오? 이러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챗 GPT가 바로 그런 식으로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키워드 검색의 시절에서 이제 대화형 검색의 시절로 넘어올 수 있는 바로 그 고리가 바로 빙 안에 들어가 있는 GPT
4.0 기반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게 만약에 잘 됐다, 이게 성공적으로 잘 안착됐다라고 했을 때 검색 점유율의 10%만 가지고 올 수가 있다면, 네, 이것은 실제 매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구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도 이 챗GPT 쪽으로 그리고 이 오픈 AI와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따로 토를 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검색 엔진, 그리고 두 번째가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세 번째가 오피스. 이렇게 세 가지로 봤고 제 개인적으로는 검색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로 간 까닭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